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벌써 이제 24년도 4일이나 지났는데 올 한 해도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여러분들 옆에서 서포트 해주기니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알아볼 기업은 애경케미칼이고요. 애경케미칼에 대한 최근 이슈와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케미칼의 주요 산업이라고 하면은 가소제 사업 부분이 이제 47.4%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메인이다. 하지만 애경케미칼이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아라미드 사업 부분이죠. 그럼 이 아라미드를 그런 애경케미칼만 관심을 갖냐라고 하면은 아니죠. 다른 기업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수급면 측을 조금 보게 되면은 연기금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12월 7일부터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7일 이후로 이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에 발맞춰서 이런 보험과 투신도 같이 매수를 진행했다. 그러면 왜 연기금과 기관은 애경케미칼에 매수를 했었을까? 매수를 했을까?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SAF 관련, 그리고 하나는 이제 아라미드. 정확하게 말하면 아라미드 안에 있는 이런 TPC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SAF가 조금 더 중요해 보일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는 다음에 얘기를 하고 아라미드 얘기를부터 먼저 하자면 아라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와 앞으로 광 케이블 사업에 많이 쓰일 수 있다. 그러므로 해서 2026년까지 매년 12%의 성장을 해서 성장할 거다라고 전망치가 있죠. 그래서 전기차에 아라미드가 쓰이는 이유는 이제 아라미드가 이제 강철보다 5분의 1 정도 무게가 가볍지만 훨씬 더 단단하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차체의 무게가 다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라미드를 사용하게 되면 차체의 무게가 감소가 돼서 효율이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이제 광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래픽이 증가, 이제 5G 시절 때 지금도 5G지만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이제 5G 설비가 중요해졌죠. 그래서 이제 5G 설비에서 이제 광 케이블이 사용할 때 이제 광섬유가 사용이 됐잖아요. 근데 이 광섬유는 일단 뭐 구리보다는 가볍고, 구리보다는 전송 속도가 훨씬 빠르고 쉽게 늘어나는 특성이 있지만 이제 외부의 충격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아라미드가 앞으로 사용될 거다. 그리고 이제 5G를 넘어서 6G로 넘어갈 건데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대두가 될 거니까 앞으로 아라미드의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국내에서는 이제 아라미드를 만들 때 이제 중요한 게 TPC인데 국내에서는 이런 TPC를 만드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중국과 일본에 전량 수입을 해왔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애경케미칼이 이제 TPC 파일럿 생산을 마친 뒤에 데모 플랜트 준비를 준공해서 이제 본격 양산 체계를 구축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아라미드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할 건데 거기에 중요한 TPC를 애경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국산화를 했으니까 그거의 의미가 조금 많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AF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수급을 이게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매도와 매수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리딩의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제가 해왔던 건 뭐 주봉에서는 살짝 이제 반등의 느낌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지켜보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 있다라는 거였고 또 이제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날 일봉에서는 하루 일봉에서는 5평선과 10평선, 20평선, 60평선이 이제 점점 이제 갖추어지고 있으니 그런 상승의 힘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어떤 건 만약에 이 매물대를 넘지 못했을 때, 이 고점 부근을 넘지 못했을 때, 만약에 생각보다 많이 눌리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했었죠. 눌린다라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가서 만약에 눌렸을 때 여기까지 눌릴 거야라고 말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이런 가격대가 만약에 우리 생각보다 많이 눌렸을 때는 이런 가격 부분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던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가격까지 내려왔을 땐 그때의 상황도 또 지켜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제 그제 해서 이 매물대 부분을 조금 넘어서 줬다라는 흐름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이런 흐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하지만 만약에 눌렸을 때는 그래도 이제 한 15,000원 부근에서는 만약 여기서 이제 더 못 가고 눌리더라도 일단 1차적으로 한 15,000원 부분을 조금 지지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도 말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장을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오늘 조금 좀 가격이 어제보다 조금 많이 눌린 상황이고, 하지만 아직까지 어제 말했던 15,000원 부근은 가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추세 자체가 상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얘가 과연 오늘 단기적으로 눌린 건지 아니면 내일도 눌릴 건지, 그럼 만약 내일 눌렸을 때는 어디까지 눌리는 건지, 그리고 어디를 방어할 건지, 1차적으로 그래도 이제 고점에서의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이런 15,000원 부분과 15,000원 라인들을 잘 지켜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애경 케미칼이 지금 당장 가격을 올리지 못하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방어해 주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애경 케미칼은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애경 케미칼에 대한 추가적인 이제 이슈나 그리고 주가의 변동성이 있으면 제가 꾸준히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배경 케미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연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